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S&P 500,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고 지난주 국내 증시는 이제 금요일에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시점을 기점으로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번 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미국의 뭐 감세안, 지금 상원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얘기 있고, 또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고 챙겨볼 뉴스가 많네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저런 발언들은 뭐 계속해서 이제 바뀌니까요. 네. 참 가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4년 동안에는 미국의 대통령을 거의 보지를 못하고 살았거든요. 무슨 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 어디 나와가지고 네. 뭘 얘기하는 걸 못 봤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는 온 세상이 그냥 미국 대통령 입만 맞아요. 쳐다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 바쁜 시간에 언제 이거 두드리고 있는지 참 자주 올리고. 트루스 소셜의 실시간이죠, 실시간. 누군가 대신 해주지 않고서는 참 힘들겠다 싶을 정도인데. 근데 거기 쓰는 어휘들을 보면은 트럼프 말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흘 연속 하락한 건 지난주 이제 후반에 사흘 연속 하락하고 네. 그동안 진짜 한 100포인트 오르던 걸 갖다가 딱 50포인트 돌려놓고 지금 이제 6월 말 거래 맞고 7월 초를 맞습니다만 오늘은 미국 장은 오르고 지금 지수물 흐름도 좋은데 어떻게 4일 연속은 안 될 텐데 오른다고 봐야겠죠. 오늘 또 그래도 상승 요정이 나오시니까. 상승 요정? 네. 요정이라고요?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추울 때마다 월요일 날 저희 네. 머니쇼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멘탈을 꽉 잡아주시면서 의심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야. 네. 늘 이렇게 외쳤던. 네, 우리 희망 고문이 아니길 바랍니다. 희망 고문이 지금까지는 희망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상승 요정 모시죠. 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상승 요정 마음에 드세요. 요즘은 이제 많이 요정이라 할 만큼 부드러워지셨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무서웠는데 우리 이춘광 대표님 처음 나오셨을 약간 때. 앵그리버드 느낌이 있어요. 앵그리버드 느낌의 약간 사무라이 느낌이었는데 긴장도 됐었고요. 긴장도 됐었고 요즘 저희 머니쇼뿐만 아니고 요즘 완전 막 방송이 되셨더라고 이 대표님.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린 회사 홍보 때문에 이제 출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저희처럼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신 모양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예. 좀 어떻게 보면 따분할 수는 있지만 네. 따분할 수 또 있지만 요새 뭐 관세다 뭐 이런 거시 이슈들이 막 많이 이렇게 산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저를 조금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머니쇼가 띄워드렸습니다. 그럼요. 그죠? 네,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나스닥마저도 이제 사상 최고치 올라왔어요. S&P 500이 스타트 끊었고 다우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뭐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인데 지금 이제 그러면은 뉴욕 증시는 이제 겁날 게 없는 건가요? 지난번에 제가 올 여름에 한번 살짝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예. 그게 이제 7월일지 8월일지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 시기를. 그런데 지난주 이따가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이제 PCE 물가 살짝 떴는데 문제는 안 되는 수준. 그런데 보통 우리가 PCE 지표가 발표될 때 그 퍼스널 스펜딩,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 이런 것들이 아주 네. 중요한 지표들이 같이 발표됩니다. 그런 게 꽤 좀 우려감 있게 좀 꺾이는 수치가 나왔어요. 이따가 본격적으로 네, 다루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하고 아울러서 이따가도 뭐 지금 그 연준 위원들이라든가 총재분들 정리를 제가 해갖고 왔습니다만 7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이런 매파적인 발언, 비둘기파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네.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 지난주 찾아뵙고 나서도 조금 높게 봤습니다. 조금씩 더 높아지는 걸로. 예. 근데 그냥 깔끔하게 7월달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맞물려서 6월 정도를 그러니까 나타내는 7월 달에 발표되는 이 물가 지표가
조금씩 이제 뜨는 걸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제 그런 문제하고 그 문제만 좀 뺀다면 그것들이 이제 7월, 8월 정도에 주식시장을 살짝 흔들지 않을까. 근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뭐 대세를 꺾이는다거나 뭐 이런 정도는 아닐 테니까. 그거 외에는 뭐 말씀 나온 김에 쭉 말씀드리면 네.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SLR 드디어 지난주에 연준에서 개정안 표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5대 2로 통과시켜 버렸고요. 예. 그 SLR 5%에서 3%에서 이제 보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3.5에서 4.5 이렇게 레인지마다 틀린 모양입니다. 적용되는 은행 대상이. 처음에는 3%를 5%로 규제를 강화했었고 네, 기존에 5%였던 거를 5%였던 이제 걸? 다시 낮추자는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그걸 낮추는데 일률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고 레인지를 두고 있다. 예, 2,500억 달러 자산 이상의 은행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4.5, 너는 5%, 너는 5.5% 이런 식이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적용 대상에 따라서 3.5에서 4.5로 어쨌건 그 낮춰주자라는 걸 표결 이날 통과를 시켰고요. 예. 그리고 왜 우리가 딱 한 번 다뤘었습니다. OBBB 감세안 중에 보복세라고 해서 그때 네. 예. 소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예. 그거를 지난주 26일 날 6월 26일 날 의회에 그 세금 관련한 무슨 자문단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제가 용어가 생각이 나요. 네. 거기서 26일 날 이 보복세 삭제해야 된다. 감세 안에서 어나운스를 했고 그 다음 날 27일 날 스카페센트가 공식적으로 의회 의원들한테 이 보복세 삭제해 줘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또 가물가물해졌습니다. 보복세가 언제 나왔던 무슨 내용이었죠? 보복세라고 하는 게 OBBB 내에 네. 그 솔트라고 해서 주 정부 네. 지방세 뭐 감세안하고 예. 또 하나 축으로 그때 좀 우려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외국 개인들이나 뭐 기관 투자가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소득을 얻어가거나 네. 또는 금융 투자를 해서 투자 배당세라든가 뭐 캐피탈 게인을 아하. 얻어갈 때 거기에 많으면 44에서 50% 정도의 소득세를 때리자는 법이거든요. 그게 예. 감세 안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거는 미국의 그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래서 내부에서부터 의회 내부에서부터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그랬죠. 서학개미 내지는 미국 채권 투자하는 분들이 거기서 세금 두드려 맞고 네. 우리 한국에서도 또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네, 예,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뭐 개인들이야 문제는 없겠지만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네. 노르웨이 국부펀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자산에. 이제 거기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그 지난주에 공동성명 발표했고 스카페세트가 확실하게 이거 삭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혼란이 클 거다. 네. 그리고 언론들의 발표를 보니까 이제 의회에서 그거를 이번 주 내에 삭제할 것처럼들 이렇게 긍정적으로 피드백들이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소식이 있었다는 거고 뭐 관세 관련해서는 중국과 이미 뭐 합의를 했다고 발표가 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방향은 해결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다만 캐나다 그 디지털세 안 없애니까 트럼프께서 또 열받아가지고 캐나다 51번째 주가 돼야 된다 이러면서. 캐나다하고 협의하는 거 다 일단 중단해 네. 막 또 홧김에 또 한번 지르고 제가 네. 볼 때 그냥 노이즈 정도 되지 않을까 대세에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그 디지털세라는 게 그거죠. 무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고 무슨 뭡니까 메타를 쓰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 수익이 즉 뭐 알파벳이나 메타가 우리나라든 캐나다든 거기서 세금 안 내고 결국 미국에서만 세금 내니까 그 입장에서 실컷 돈은 여기서 벌고 여기다 세금만 안 낸다고 거기다 세금 부과하겠다 그 얘기죠. 1, 20% 우리한테도 내. 뭐 우리한테도 이런 내. 거였거든요. 지금 그게 부과되는 데가 있나요? 유럽에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원래 그래요? 이 당초에 관세 이슈가 한참 네. 이슈화가 됐을 때 올 연초에 유럽에서 한참 이게 갑론을가 있었습니다. 디지털세를 없애줘라 지금 뭐 해라. 근데 유럽하고 지금 최종 그 타결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네. 현재 유럽은 계속 부과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그렇죠. 좀 관련된 이슈긴 하겠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에 가서 디지털 때 때려 맞고 있고 캐나다도 거기에 뭐 동참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네. 거기까지 몰랐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 없애지 않으면 니네하고 관세 협상 모두 다 중단할 거야. 또 이제 버럭 하시는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참 버럭. 트럼프 이분 보고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아니 지금 뭐 각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서한을 보내는 방식을 선호한다라는 거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지금 지난주에 러트닉 예. 가장 그 보수 강경파였잖아요. 러트닉도 지금 주요 10개국과 타결이 임박했다라고 멘트를 했었고 네네. 뭐 하루 상관으로 스카페스도 한 18개국하고 주요 협상 중이다라든가 그러니까 큰 방향은 네.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우리가 직접 확인 안 했으니까 어떻게 네. 알겠습니까만.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꼭 한 줄 정도의 뉴스가 트럼프가 지금 서한 다음 뭐 조만간 네. 그 교역 상대국들한테 서면으로 얼마를 낼지 던질 거야 뭐 이건데 이 관세라는 게 저도 뭐 멸함되지만 대학원 다닐 때 외교통상부에서 잠깐 인턴을 했었는데요. 예. 이것도 정치 이슈, 협상 이슈 아닙니까? 외교 그렇죠. 이슈고 대통령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 적어서 싸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쯤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뭐 옛날 외교통상부였겠죠. 아마 지금 난리가 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서로 조율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아닐까. 근데 트럼프가 뭐 서한으로 던질 거야 이거는 그냥 다분히 정치적인 레토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세 지장 없다. 뭐 지난주 후반, 지난주 한 주 미국 주식시장 거기에 전혀 미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강세를 보여줬던 것이 또 반증하는 것인 것 같고요. 그래요. 아니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관세 협상 상황이 어느 정도로 좀 전개가 일단 되고 히토류에 있나요? 대해서 예. 합의를 했고 예. 그래서 니네가 히토류 먼저 우리한테 수출하면 네. 우리도 지금 때린 거를 좀 낮춰줄게. 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제는 이게 결국은 이제 나 몰라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지 어떻게든 봉합을 하는 수순인지 방금 말씀드린 거 미루어 짐작했을 때는 합의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지금 준비하신 자료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이제까지 이 권색의 숫자 2월 1일 날 모든 품목에 대해 10% 때렸고 이렇게 등등해서 지금 현재 일정별로? 중국에다가 때리고 있는 관세 수준이 30%라는 겁니다. 아, 어떻게든 4월 9일 날 145%까지 갔다 그러니까 4월 8일 날 104%, 그 다음 날 145% 때렸다가 지금 30%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펜타닐 관세가 포함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균 관세라고 평균 생각을 관세 하시면 되는데 30%. 어쨌건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가 지금 4월 초만 해도 막 100%, 145% 거기 난리가 났었지 내려간 않습니까? 거. 어쨌건 지금 예. 떨어져 있는 수순이다. 해결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죠. 저 지금 보여주시는 저 자료만 보더라도 타코란 얘기가 그저 나온 건 아니네요. 145%가 30%까지 온다는 거는 옛날에 그 엿장수도 저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진짜 와. 제가 절대 트럼프를 옹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제가 트럼프 관세 얘기 나올 때마다 매번 말씀드렸던 게 이분의 전략이다 이게. 막 흔들어대서 그냥 정말 예상치 못하는 걸 막 때려놓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막 혼란을 가중시킨 다음에 그래 나 요 정도만 해줄게. 일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나토에서 그 나라별로 GDP 국방비 5% 올리는 게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 내러티브를 봤을 때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고 이것도 다 트럼프의 전략 전술 아니냐라는 엮여 얘기가 있지 있어요.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나니까 나라별로 국방비를 그럼 좀 높여 잡을 텐션 수밖에 쫙 없는 올리고, 예,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정치 경제학적으로 다 서로 전략적으로 맞물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더 나아가서는 중국, 러시아, 뭐 독일 그때 네. 우리 왜 그 45 전차 군단 발트해 3국 라트비아인가 하여튼 거기 이런 것도 다 서로 엮여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좀 뭐랄까 그래요. 지금 이란 관련해서도 미국 내에서 굉장히 지금 시끄러워지던데 진짜 폭파한 거 맞냐? 아, 예? 이제 사실 그건 실시간으로 송출이 됐으니까 예. 때린 건 맞긴 한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왜 시원하게 그거 이번에 B2가 벙커버스터 떨어뜨린 그 영상을 있다면 왜 공개를 안 하죠? 그것만 할 것 같으면 온갖 추측이나 억측, 음모론 다 잠재울 수 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걸 갖다 공개를 안 하니까 네, 무슨 뭐 토마호크가 때린 정도에 불과하다. B2가 어떻게 7대나 갈 수 있냐. 저 이번에 토마호크가 스테이크 말고 그럴 때 나오는지 처음 알았어요. 뭐 할 때 말고 토마호크 원래 보통 토마호크 스테이크 더 익숙한데 아니 왜냐면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진짜 뭐
뭐 벙커버스터도 그렇고 벙커버스터 중에 이번에 한 게 뭐 GBU 57 마비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참 앵커님도 대단하십니다. 그걸 다 이렇게 그걸 알고 예, 계신다는 것도 참 그 대단하신 것 벙커버스터의 같아요. 일종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또 토마호크가 또 이럴 때 쓰인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예. 왜 또 이렇게 어린 척하세요? 토마호크 다 기억하실 텐데 옛날 그 뭐야 그 이라크전이었나 그때부터 이렇게 순양하면서 토마호크 쏘면 이렇게 바다 위에 한 납작하게 떠서 이렇게 한참 가는 그 순항 미사일인데 그 토마호크를 모르시는 척 스테이크만 아는 척 하시네. 알만한 연식인데 왜 그러세요? 연식은 그럴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또 없었죠. 그래요? 예. 아니 그나저나 지금 말이에요 이 대표님 네. 미국 장도 좀 뭐랄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지금 팔란티어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됐다는 빌미로 주말에 한 9.4% 가까이 빠져버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난 2주 동안에 올랐던 걸 갖다가 하루 만에 다 까먹었어요. 엄청난 짱대 연봉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또 나이키는 또 실적 좋고 가이던스가 좋다고 완전 또 갭으로 붕 뛰어가 또 15%를 뛰어버려요. 약간 좀 뭐랄까 이게 못 사서 안달이고 뭐 좀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언제 서로 빠져나갈까 틈만 보다가 조금 밀린다 싶으면 너도 나도 집어 던지고 제 얘기는 좀 이 올라가도 그렇고 빠져도 그렇고 좀 믿음지가 않아요. 네, 조금 좀 지금 프레절해요, 애매한, 시장이. 프레절한 시장임은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월가에서 계속 나오는 그 뉴스라든가 이런 멘트 같은 거 보면 네. 정말 핵심 그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네. 그 자기네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이 가장 네.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막 안 샀다고. 아직도 못 늘- 담았다 네, 기관들은. 네. 그러니까 약간 포모도 있는데 네. 아,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될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거를 반대로 좋게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정말 큰 손들은 본격적으로 아직 매집을 시작 안 한 겁니다. 지금. 아.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예. 죄송해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9% 빠지긴 했죠. 네네네. 지난 1년 동안 4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 그동안 많이 올랐죠. 네, 그거 생각하면 한 20% 빠진 게 어떤 대세 지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크게 보면 그러니까 관세, 감세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관세는 계속해서 이제 나라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당장 이번 주 또 큰 관심 중에 하나가 감세 그렇죠. 지금 뭐 앞서서 OBBB 법안. OBBB, 네. 예, 원빅 뷰티풀 빌 이게 지금 상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라는 게 절차 표결을 통과했다. 생소하시죠?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예. 저 대학원 때 미국 법 공부할 때 살짝 봤던 기억이 나서 다시 찾아보니까 네. 생각이 나는데 네, 예. 별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원이든 상원이든 어떤 법안 제출을 하면 하원에서 먼저 이걸 심의하고 표결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상원으로 보냅니다. 네. 그러면 상원의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표결해서 땅땅땅 때린 다음에 이제 본회의로 넘긴단 말이죠. 우리도 무슨 법사위 통과해야 똑같습니다. 본회의에서 예.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절차 예. 표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토론해 보자라는 예. 걸 통과했다는 근데 거예요. 중요한 건 본회의의 정식 의제로 이걸 삼자는 걸 땅땅땅 한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procedural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건 본회의의 정식 상정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올해 뭐 7월 4일까지 제가 볼 때 7월 4일 날 땅땅땅 때릴까 싶긴 한데 좀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최악의 경우에 하면 1, 2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늘 그렇거든요. 핑퐁을 네, 하고. 네. 이 핑퐁을 하는 과정에 아까 제가 모두에 소개해드린 스카페 센터라든가 의회 그 제가 써갖고 왔는데 네. 용어가 의회 세무평론가들이 공동 성명을 냈다고 그래요. 6월 26일 날. 세무평론가. 예, 그러니까 하원에서 통과한 감세 법안 내에 보복세 문구를 삭제를 해라. 예, 그래서 이제 빠르면 다음 주에 법으로 제정될 거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만 어쨌건 그 세무평론가 집단들이 이제 뭐 어드바이저 그룹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원들이 다 모르니까 저런 분들이 공동성명 냈다는 거고 그 다음날 스카페스 재무장관이 899조 보복세가 899조 네. 그거 철회 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거 그리고 지금 언론의 여론이라든가 분위기들이 빠르면 다음 주에 뭐 삭제하는 걸로 반영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참 미국은 어떤 뭐 이런 디베이트이 아주 자유롭게 잘 되는 나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 이제 나라의 어떤 뭐가 이익이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반면교사를 삼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어쨌건 저런 방향들은 우리가 시장 내에 큰 이슈화는 안 되고 있지만 예. 전문가분들은 저거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주식에 저게 호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에 미국 증시 작년을 돌이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은 즉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은 증시도 좀 이렇게 추월했는데 네. 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었어요. 우선 절대 레벨도 뭐 지금 10년물이 4.28까지 내려왔으니까 4.5 제법 내려왔고 그런 한 상황에서 이걸 갖다 이제 더 낮추고 싶어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 아닙니까? 베센트 장관이 계속 강조했고 지금 아까 설명하셨던 SLR 그 부분을 갖다가 완화했던 것은 은행권 입장에서 국채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고 예. 국채를 좀 더 살 수 있는 거고 여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어마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트루스 소셜 올렸던가 발언을 했던가 앞으로 자기가 뭐 재무부에다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래 꼭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무조건 9개월 넘는 빚 내지 말라고 즉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당분간은 만기 9개월 넘지 말라고 단기채만 발행하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살짝 스테이블 코인 빨리 추진해서 그 단기채 수요는 그쪽에서 끄집어내겠다 뭐 이런 식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미 국채 시장발 즉 금리가 시장 금리가 막 뛰는 걸로 인한 증시 불안 요인도 거의 굉장히 잡았다. 낮아진. 잡았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물론 뭐 7월달에 이제 PCE 물가라든가 CPI 뭐 이런 것들이 살짝 뜨면 또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한 연초만 해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다뤘었죠. 네. 4.5 가까이 갔을 때 10년물이 4.8이 되느냐, 뭐 5%가 넘느냐 이런 얘기, 한 우려 섞인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와서 이제 그 정도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런 근거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정도의 어떤 텐트럼이 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역시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겠죠. 네. 10년물 금리가 뜨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리가 참 중요한 건데 금리를 오르고 내리는 중요한 수백만 뭐 수만 가지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 요약을 딱 하자면 수급과 물가 예. 그다음에 성장성이거든요. 예. 지금 떨어지는 거는 물가에 대해서는 중립인 것 같고요. 어허. 수급에서는 센 것 같고 긍정적인 예. 것 같고 다만 이 성장에 대한 우려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호재를 작용하겠지만 이 떨어지는 요지 중에 성장이 정말 우려가 되고 지난번에 이따가 다루겠지만 소비가 진짜 꺾이고 실질 가처분 소득이라는 이런 것들이 대폭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꺾인다. 이제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좀 악재겠죠. 그 임계점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긴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만 뺀다고 하면 성장성의 문제를 좀 논외로 한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기본적으로 호재로 봐야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그거네요. 연준만 조금 협조해 주면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참 제가 연준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제롬 파월도 되게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이. 그러니까 여러 지표들이 이게 확실하게 그냥 확 빠져줘 버리면 그러면 이거 인하하는데 확실히 명분이 되겠는데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을 정도니까 알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분명히 이제 6월부터 이제 여러 수입업자들이 뭐 여러 기자님들 이런 거 쭉 언론에서 보면 이 미국에서 이게 수입업자들하고 미팅을 해보면 5월까지는 감히 움직이지 못했었다는 거죠. 이 정책이 워낙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5월부터 6월 사이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중 중간에 합의를 한 다음에 수입을 재개를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실제 6월 달부터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정가하는 가격 인상이. 예. 그럼 이제 그것들이 6월부터니까 이제 7월 달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조금 소폭이더라도 예. 높아지는 거로 나오고 이게 한두 달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다행히 또 참 늘 이게 시장은 어려운 건데 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까지 지난 주말까지 보니까 미국의 기업 실적 EPS 전망치가 또 계속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네. 좋고. 네네. 그러니까 참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막 주식에 솔직한 표현으로 막 지르고 몰빵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예. 적당히 배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장의 작은 변동성이라도 조금 주의하는 그런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뭔가 좀 복잡한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서 또 PC가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네. PC 좀 뜯어볼까요? 네, 지금 제가 갖고 예. 온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뭐 헤드라인이 그러니까 연간으로 네. 2.6이었던 게 2.7로 0.1%포인트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연간으로. 월간으로는 0.1이었던 게 0.2. 그러니까 월간으로 0.1, 0.2 상승하는 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헤드라인 수치가 2.6에서 지난달 2.6에서 이번에 발표된 게 2.7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PC 그 연간이죠. 이게 2.2에서 2.3으로 유지되거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0.1%포인트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월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간으로 0.1%포인트면 YOY로 0.1%포인트니까 적지 않은 겁니다. 1.2%, 네. 1.3%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 정말 중요한 건 그 네. 밑에 파란색으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저는 항상 이 PC 물가보다도 PC가 발표될 때 개인 소비 지출하고 개인 소득 그리고 네. 실질 가처분 소득이라는 걸 보거든요. 네, 이게 네. 정말 소비세를 잘 나타내주는 네. 겁니다. 이게 지금 전달 0.2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0.1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금 돌았다는 거. 그리고 개인 소득이 지난달 연초에 막 0.9, 1%씩 성장했습니다. 월간으로. 그러다가 지금 지난달 0.7이었다가 대폭 마이너스 0.4로 확 줄었단 말이죠. 그리고 실질 가처분 소득이 이제 물가 감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마이너스 0.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지금 확실히 지갑을 닫고 있는 거예요. 수요 자체가 둔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GDP 30조 중에 거의 75%가 소비가 차지하잖아요. 예, 예. 그 소비를 100% 보여주는 게 PC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소매 판매 우리가 지표를 보는 거는 소비의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네. 소매점에서 파는 이런 물품 사는 거거든요. 서비스 지출까지 포함한 게 PC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소비세가 이게 확실히 균열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니 이러면은 좀 더 나아간 얘기긴 하지만 디플레이션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충분히 얘기 나올 수 네.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좀 더 확장해서 물가 뜨고 디플레이션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네네.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럼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좀 적절하게 인하를 해주면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7월은 이미 물 건너간 네. 것 같고요. 7, 8월 달 심각하게 나오지 않는다 물가가 조금 뜰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그 성장세라든가 펀더멘털이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속 당분간은 계속 되는 거니까 추세가 네. 그럼 이제 9월 달은 거의 확실시 되는 것이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0.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776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61,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0.3%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소폭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29만 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호가 흐름이 좋네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1.7%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6% 넘는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7만 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가 0.4% 하락 예상되고요. 기아도 내림세 예상되고 있고 이 가운데 금융주죠. KB금융이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3% 내림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87만 8천 원. 그리고 네이버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 반등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39만 원,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되고요. HLB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48,050원, 에코프로가 0.56%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44,7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8만 6천 원. 그리고 휴젤이 0.5%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펩트론도 2.9% 약세가 예상되고요. 리가켄바이오 보합 그리고 클래시스는 0.48%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제 오늘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 글쎄 오늘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오늘도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글쎄 또 최근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예측 예. 자체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네요. 예. 오늘 거기다가 뭐 반기 말이기도 하고 해서 좀 장중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또 뚜껑 한번 열어보시죠. 네. 예. 아니 근데 연준 얘기 조금만 더 하시죠.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
일단 세게 지르고 상대방이 헉 하고 나면은 나중에 아니야, 막 요 정도 어때?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받아들인다. 뭐 이런 건데 그 뭐 이제 관세를 갖다 처음에 막 세게 때리고 이제 낮추고 뭐 협상 유예하고 이런 거 보면은 대충 알겠어요. 대충 알겠고 하는데 그러면 같은 논리로 지금 연준에 대한 압박이 처음에 뭐라 했나 하면 풀 포인트라 해갖고 1% 포인트 낮추자 했다가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였는가 하면은 2%를 낮추자. 지금 상당 기준으로 4.5인데 그래서 한 2.5까지 가나 싶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결국 1%까지 가야 된 데까지 왔어요. 지금 4.5%인 연방기금리를 갖다 1%까지 낮추자까지 왔으면은 그것도 같은 논리로 말은 1%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에는 그 중간쯤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원하는 바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참고로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적정한 네. 10년물 시장 금리 10년물에 예. 하다는 4% 정도 보고 있습니다. 4% 정도. 이게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10년물 금리가 한정없이 낮춰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그 재무 쪽에 네. 또 다른 큰 축이 미국의 국채를 계속 리파이낸싱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계속 낮아져 버리면 지금 외국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셀아메리카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경매라든가 이런 거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는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땡큐인 겁니다. 가장 안전한 국가의 가장 안전한 자산의 지표물 10년물이 4%를 넘게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캐리로 가면 4% 이상을 무조건 먹고 들어가니까. 그럼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이보다 더 땡큐 하는 그러니까요. 수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 그게 3%까지 가고 2%까지 간다. 그러면 수요가 꺾일 수도 확 있는 꺾일 겁니다. 수 있다.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굳이 우리가 뭐 한번 유추를 해보자면 예. 3.5에서 한 4% 정도가 적절한 밴드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하락세도 10년물이 4%까지는 갈 거다.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 나옵니다만 이제 베센트도 이제 유력 저 의장 후보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 차기 연준 의장. 예. 네, 그동 스코페스도 헷갈릴 겁니다. 재무장 그 연준 의장보다는 재무장관이 훨씬 더 파워풀한 파워풀한데. 자세이고 예. 한 달 전인가 이 얘기 나왔을 때 나는 그냥 재무장관 하고 싶어 넌지시. 근데 또 지난주에 또 얘기했을 때는 그가 하라는 대로 할 거야. 근데 또 이 연준 의장이라고 하는 게 그 스캇 베센트도 이제 월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 출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죠. 패드 의장이. 예, 예. 뭐 이쪽으로 간들 저쪽으로 간들 참 대단하죠. 저런 분들 하이엔드에 계신 분들이니까요. 부럽게 뭐 말할 얼핏 생각하면 연준 의장보다는 재무장관이 당연히 높은 자리이긴 한데 네. 제 생각에는 연준 의장 나쁘지 않아요. 전 세계 미국만의 중앙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패드라는 게. 예. 아 근데 이제 대놓고 그냥 대놓고 나가지 이러네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그래서 그림자, 연준 원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은 잘했지만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해버리니까. 제가 볼 때 제롬 파월 선생님께서는 사퇴 안 하실 겁니다. 그렇죠. 사퇴할 이유도 없고. 그럼요. 상원에서 비준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이렇게 패드의 의장을 속대편으로 자르고 임명하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 의결은 상원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상원은 우리나라 대법원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거기 건들 수가 없는 조직입니다. 거기는. 이게 상징적인 5월까지 거예요. 임기가 뭐 보장이 되니까. 내년 5월이니까. 예. 그때도 우리 그런 대화 나왔죠. 만약에 한다? 소송하겠죠. 5월까지 충분히 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실익이 없는 게임은 트럼프 저는 안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날리기만 하는 것이죠. 대신 이제 조기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 임명하면은 이제 힘을 좀 빼고 뭐 아무래도, 이런 식인데 그리고 예. 그렇다고 해도 제롬 파월 혼자 금리 정책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12명인가 11명인가 FMC 위원들이 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 지금 근데 보우먼 부의장 보면 입장이 바뀌었고 약간씩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3명만 바뀌었습니다. 예, 예. 보우먼과 오스탄 굴스비, 크리스토퍼 월러. 물론 굴스비도 바뀌었어요. 예. 그 오스탄 내용, 굴스비도 예. 전통적인 매파였죠. 굴스비는 그래도 비둘기 쪽이었죠 원래. 제가 하여튼 네,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요 바뀌었는지 준비하셨으니까 그거 예, 보면서 예. 말씀해 주세요. 뭐 예. 글들이 많으니까 그냥 요약해 예, 설명드리면 예. 최근에 비둘기파로 바뀐 게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이고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패드 총재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매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왔다. 네. 예. 근데 요번에 바뀌었다는 거 알고 있고 크리스토퍼 월러는 또 사실은 이 전 회기차 전까지만 해도 올 연초까지만 해도 원래 이분이 좀
매파였던 분입니다. 매파적인 멘트를 네. 날렸던.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크리스토퍼 올런 같은 경우는 한 3분이 지금 차기 연준 의장 물망에 오르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멘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영향은 좀 있겠죠. 이 3분이 하는 얘기는 지금 경제가 조금씩 균열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황인데 왜 이거 노동시장이든 뭐든 균열이 이미 균열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니 미리 인하를 시키자. 네. 이런 입장이고 여전히 매파적인 입장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관세 문제다. 관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섣불리 올리면 안 된다. 기다려봐야 된다.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미국 경기가 아직은 탄탄하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뭐 이런 입장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그 총재 저 지역 연은 총재라든가 그 패드의 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직은 매파로 간다는 것 측면에서 보면 표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점도표 중요하진 않지만 항상 보는 것이고. 근데 뭐 제롬 파월이 아무리 매파로 비둘기파로 돌더라도 이분들이 제롬 파월의 말 따라서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점도표에서 가장 위점은 아마 제롬 파월일 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근데 저는 이런 스탠스를 가야 된다고 봐요. 예. 정치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 금융정책이라고 해요. 돈이라는 거는 아무리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얼마나 빠르고 현명하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게. 예, 예. 그거를 기준을 잡아주는 게 패드인데 패드마저 흔들리려고 한다? 사실 저는 트럼프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이지만 네. 한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한두 개 포인트 정도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자꾸 제롬 파월을 흔들려고 하는.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30일 월요일 오늘 6월달 마지막 거래일이죠.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오늘 사실 지난주 후반부터 국내 증시 좀 숨고르기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고 이 가운데 뉴욕 증시는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 이번 주 관세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감세. 이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반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에 대해서 이제 반기말, 분기말 리밸런싱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큰 우려할 필요 없다라는 시각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상승입니다. 3,073이고요. 코스닥도 0.2% 소폭 오름세입니다. 783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올라갑니다. 지금 61,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1.2% 상승 중입니다. 28만 7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이고 LG 에너지솔루션이 1% 올라갑니다. 29만 1,500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7% 강세입니다. 7만 400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4% 하락합니다. 지금 86만 8천 원, 현대차가 0.2% 소폭 올라가고 있고요. KB금융이 떨어집니다. 11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 5만 800원이고요. 네이버는 보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9%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0.7% 내림세로 37만 7,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2% 강세입니다. 10만 2,700원. HLB가 좀 떨어집니다. 4만 7,600원. 에코프로 1.8% 올라갑니다. 지금 4만 5,8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1% 오름세입니다. 28만 7,500원. 그리고 휴젤은 0.4% 하락이고요. 파마리서치도 떨어집니다. 펩트론이 7% 넘게 떨어지네요. 지금 18만 8,9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가 1.6% 하락으로 11만 5,100원 선 움직임 이어집니다. 클래시스 펩트론 낙폭이 좀 커지네요. 더 클래시스 6만 1,700원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와,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10% 급등을 합니다. 지금 10만 8,200원 선이고요. 그 밖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1%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밖에는 오늘 강관업체, 가스관 쪽 있죠. 스틸파이프 쪽 움직임이 좋습니다. 동양철관이 8% 이상 올라갑니다. 1,370원. 넥스틸도 6% 강세고요. 그리고 세아제강이 2.98%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동양철관, 하이스틸,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 다 모두 올라가고요. 한국주철관은 0.7% 상승. 오늘 강관 섹터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대동스틸, 신스틸 모두
2%, 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주내에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보셨죠? 7% 이상 올라가고 있고 비츠로테크도 5% 상승합니다. 10,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지금 한전기술도 1.6% 오름세고 G2파워, 우리기술 모두 1%, 4.7%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BHI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력 쪽도 좋습니다. 지금 전력 쪽 보게 되면요. 산이전기가 지금 6% 강세입니다. 89,400원 선이고요. 그밖에 대한전선 3.4% 오름세, LS 일렉트릭도 3.5% 상승 중이고요. 일진전기도 1.7%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일일렉트릭, 재룡전기, 대원전선 다 올라갑니다. 오늘 전력주도 흐름 좋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17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319억 원 순매도, 기관은 227억 원 매수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41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0억 원, 4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사네요. 지금 1,8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3원 60전 상승한 1,36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장이 또 호가 분위기 확실히 또 다르네요. 그러네요. 네. 예, 확실히. 그리고 좀 어쨌거나 오늘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상당히 중요한 고비였는데 이걸 갖다가 잘 넘기네요. 그러니 지난 2월 24일 날 그때도 한번 진짜 갭 동반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한 3% 가까이 지수가 올랐는 그때 네. 이후로 한 캔들 한 4개 정도가 동동동 떠 있다가 오늘 만약에 갭 하락을 했더라면, 즉 유럽이나 미국에서 안 좋고 오늘도 갭 하락을 했더라면은 기술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신호가 나올 뻔했는데 과매수권에서 이걸 갖다 일단은 버텨내는 그런 양상이 돼가지고 지금 카카오 계통은 어때요? 네이버 카카오요. 예. 네이버는 보합이고 카카오도 강보합권이에요. 강보합권이고 네. 그러니까 순환매가 엄청 빠르긴 해요,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무래도 아까 그 뉴스가 어느 정도 강세. 좀 작용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산업부 장관의 예. 그렇죠. 예. 후보자 그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지명됐다는 예. 거 하니까. 예. 그리고 아까 호가 불러주시는 중에 귀에 들어오는 종목이 SK 이노베이션. 급등하고 있어요. 예. 예. 이 종목은 묘한 그게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이요? 한번 이렇게 한번 뭐 해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갖다가 눈여겨 보시는 분들은 이 사인 코사인 곡선처럼 요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네. 일정한 기간이 있어서 지금은 또 타이밍상 오를 때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좀 봤는데 한 종목을 갖다가 오래 보시는 분들의 네. 이제 그 촉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더니만 결국 그 사이클대로 가는 느낌 뭐 네. 그런 것도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어떤 그 주식하는 데 있어서는 막 테마 내지는 그런 걸로 쫓아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본인이 이렇게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저 보시면은 지금은 저 6개월 흐름만 나왔습니다만 전체 흐름을 볼 것 같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이렇게 오르는 시간, 오르다가 내리는 시간, 이 전체적인 시간이 계속해서 비슷하게 가는 그런 종목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재밌네요, 저거는. 근데 보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네요. 이슈도 많아요, 지금 이럴 때. 예. 그러니까. 그 뭐 SK 엠무브 음, 그 IPO 철회했잖아요. 그래서 지분 매입을 결정했다는 이슈도 있고. 예. 그래. 설마 네이버 쪽에 무슨 뭐 IPO 얘기는 없죠? 네이버요? 예. 저는 뭐 아직 예를 들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없죠. 예. 모처럼 이제 네이버 시세 나는데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해가지고 뭐 좀 갈만한데 또 뭐 쪼개서 무슨 그 와중에 돈 될 만한 걸 또 이렇게 나눌까봐 이게 진짜 트라우마 내지는 노파심입니다. 안 오히려 그랬습니까? 쪼개기 상장 이슈는 카카오 쪽이 더 많았죠. 그랬죠. 예. 뭐 저기도 아직도 더 쪼갤 거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 이모티콘? 네? 카카오 이모티콘? 카카오 택시? 뭐 어쨌거나 뭐 예. 쪼갤려면 또 안 쪼개겠습니까? 예.
아니 저기 뭐야 미국 얘기할 것 같으면은 아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용어 함부로 쓰지 말자 주의인데 우리 이충광 대표님은 살짝 이제 저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이런 것도 보니까 개선되는 느낌이에요. 네, 지난주에 물가도 1년, 5년 기대 물가도 5.5에서 4.2가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장기, 단기 물가 공이 기대 물가 떨어졌고, 기대 심리 지수도 또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뭐가 겁이 나지? 겁날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 연준 아니 지금 이제 금리. 관세 대충 이렇게 해서 뭐 타코 하다 보면은 뭐 관세도 어영부영 할 거고 지정학적 위기 대충 뭐 봉합됐고 근데 이제 패드가 보는 가장 중요한 물가인 것 같습니다. 물가. 예, 관세로 인한 물가가 분명히 발현이 될 텐데 네. 이게 그 영향력이라든가 얼마나 크게 얼마나 길게 발현될지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거니까 그걸 이제 한 7, 8월까지는 적어도 봐야 돼. 지금 이런 심산이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저 역시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다면은 7, 8월까지는 물가 지표 보자 했으면은 설령 이번에는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날 발표됩니다만 고용지표가 좀 뭐 실업률이 오른다거나 그 좀 일자리 창출계에서 좀 준다고 해서 당장 7월 금리 인하 이러기도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안 낮아진 본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오늘 대표님 설명해 주시려고 한 것 중에 네. 아니 일본이 관세 때문에 대미 수출 가격을 갖다가 자동차 수출 가격을 20% 넘게 낮췄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관세를 맞았는데 왜 가격을 낮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걸 대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요. 예. 기업이 마진율을 축소하는 그런 걸 감내하고서라도 그 그렇죠. 현지에서 소비자들 수요를 마켓 쉐어를 네.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거군요. 결국 자기들이 수출 가격을 낮춤으로써 관세 두드려 맞았을 때 기존의 그 가격 경쟁력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 소비자 되네요. 입장에서 마켓 쉐어를 잃지 않겠다는 거고 우리가 얼핏 생각해보면 수출 금액을 지금 한 25% 낮췄다는 거니까 가격을 한 25%만큼 낮췄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같은 기간 동안에 원엔 환율을 보면요. 한 10에서 15% 올랐습니다, 또. 그러니까 엔화가 비싸졌으니까 25%만큼 가격을 낮춰도 15에서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봐도 네. 10에서 15만큼은 또 세이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 낮춘 거예요, 효과가. 이 정도 낮춰서 우리가 손해가 한 10% 보더라도 마켓 쉐어를 잃지 말자. 결국 이 전략인 거죠. 네. 오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몇 년 전부터 원래 가격 가지고 막 이런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장난을 쳤다가 미국에서 쉐일 오일 펌프 막 퍼내고 중남미에서 막 유전 개발되고 이러니까 가격 갖고는 아이고 이거 가격 갖고 우리가 지배력을 못 갖고 가겠다. 마켓 쉐어 전략으로 가면서 막 증산을 해버리면서 이제 쉐어를 갖고 그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연초만 해도 막 관세 때문에 전 세상이 난리가 날 것처럼 얘기를 했고 뭐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완전히 정말 붕괴될 것처럼 얘기를 했고 꼭 그렇지만은 않은 케이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지금 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뭐 마이크론 실적도 좋았고 지금 엔비디아도 사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고 AI 붐이 다시 이제 일어났다는 분석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기업들 이제 숫자로 뒷받침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제가 앵커님 말씀에 절대 반하자는 게 아니고 예. 다시 재개된 게 아니라 아.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렇죠. 관세 때문에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것이죠. 잠깐 관심에서 잠깐 멀어져 예, 있었던 거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멘트 드리면서 네. AI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에 지나지 않은 것 같고 뭐 지난주 마이크론 정말 좋은 실적을 나타냈죠. 그 마이크론이라는 게 AI 관련한 대표 주자 딱 세 군데를 꼽으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는 이미 뭐 왕국이 돼버렸으니까 당연한 회사 그리고 이제 좀 그 맞춤형 반도체라든가 플랫폼 쪽에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게 브로드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장 핵심 이게 마이크론 아니겠습니까? 네. 브로드컴 괜찮았고 마이크론 괜찮았고 엔비디아 지난번에 괜찮았죠.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특히 브로드컴 같은 데는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워낙 이쪽이 강자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쭉 미뤄 짐작했을 때 AI 성장세는 계속 될 거고 또 가이던스를 이번에 마이크론이 굉장히 많이 뜬 게 또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지난번에 브로드컴은 2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애매했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계속 주문이 밀려들고 수주가 되고 있고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I는 계속 될 거다. 다만 이제까지 한 2년 동안 엔비디아가 거의 한 뭐 몇백 프로씩 올랐는데 그 정도의 상승세는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제 상승세는 조금 감속을 할 거다. 그 대신 그 뒤를 이어받을
주가가 많이 안 올랐다가 이제 폭발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을 찾는 게임이어야 되겠죠. 뭐 그 중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브로드컴, 마이크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래서 AI 성장세는 저는 뭐 얼마나 가속화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건 이 AI가 범용화되고 보편화될수록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거나 이 투자에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이 되고 얼마나 베니핏이 많을지는 저는 충분히 엔조이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 와중에 지금 오늘 하나 기사가 보이는 게 작년에 최근 1년 동안에 엔비디아 내부자들이 10억 달러 네, 이상 10억 달러 정도. 이상 팔았네요. 예. 그 중에서도 한 5억 불 정도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5억 불을 팔았다. 그러니 다시 한 150불 건방 내지는 150불 건방으로 오니까 이거는 좀 덜죠.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서 처분한 것 같지는 않고 연봉이 얼마일 텐데 자기들이 보기엔 요 정도에서 좀 덜어내자 싶기도 했다는 얘기인데 시장은 또 열고 계속 가려고 하고 있고. 사실 저게 또 미리 SEC에 허락 받고 하고 이러니까 미리 알려진 미리 알려진 이슈. 였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사실 이제 국내 증시 쪽 커버는 딱히 안 하시잖아요. 네. 이제 미증시 쪽 위주로 하시잖아요. 어때요 지금? 왜냐면 올해 들어서 보면은 올해 우리나라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27%죠 지금. 예, 이제라도 이제 뭐 국내 증시 쪽으로 와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참 이런 질문 주실 때마다 참 이게 소신 발언을 해야 되는지 네. 욕을 소신 발언 해주세요. 네. 왜냐면 아직 또 미장에 계속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상승세가 꺾이진 않겠죠. 뭐 정부의 뭐 지원책 뭐 이런 것들이 막 기대가 되니까. 근데 27%입니다. 연초 이후에 지금. 네. 상반기에만 딱 27% 올랐어요. 네. 그것도 한 두 달 만에 대통령 선거 있은 이후에 좀 급한 상승 아닌가. 그리고 환율도 저희는 이제 환율을 좀 주로 네. 보죠. 저는 1,350원 정도가 이제 환율의 저점 정도라고 봤는데 항상 1,360원 깨지고 막 보이면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 막 과거 2개월 동안 있었던 상승세는 사실 조금 무리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고 한국도 이제 기대감 이제까지 눌려왔던 거 올랐다면 이제 펀더멘털을 확인해야 되겠죠. 네.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면서 오르는 게 진짜 그게 상승세가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계속 미국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이유가 미국 시장을 계속 우리가 펀더멘털 논하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똑같이 좀 잣대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우리 개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많이 요즘 보면 잘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일방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추세다 싶으면은 바짝 땡기고 또 이게 여기 왔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뭐 불나방처럼 달려들기보다도 챙길 거 챙겨가면서 네, 그런 예, 패턴이 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 동학 게임이 1기 때보다 2기가 훨씬 스마트해요. 느낌, 좀 받는 바람직한 느낌은. 방향이 아닌가. 응? 예. 네. 약간 이렇게 신용 그쪽 잔고 넣는 거 보니까 조금은 이제 비투 성격이 급하게 좀 이렇게 올라오는 그 부분은 약간 깨림칙하긴 합니다만. 늘 그랬으니까. 늘 그랬으니까. 아, 네, 여담이지만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SBS 출연하는 거 보고 전화도 오시거든요. 그래요. 가입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네네네. 그런 분들 지인분들께 얘기 들어보면 많이 달라진 게 네. 제가 이제 월급쟁이 할 때죠. 한 10년 전, 5년 예. 전만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PB분들한테 맡기거나 예. 저희 같은 운용사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이러는데 최근에 이렇게 만나서 선후배분들 이렇게 얘기를 네. 보면 미국의 그 소매 판매가 말이야 노동시장이 말이야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많이 하세요.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게. 네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해야 조금 더 히트레이셔도 높고 네. 이 포모라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추세를 보게 되고 좀 길게 보게 되고 펀더멘탈을 중시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네.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